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카펠라 그룹 두합 사운즈의 뒤에 순서를 도대체 주최 측에서 왜 저를 넣으셨는지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셨고 사실 저는 박수 치느라고 지금 손바닥이 막 아픕니다. 앞에서 막 물개 박수 치고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속마음으로는 두합 사운즈의 노래를 앵콜을 해서 듣고 싶다. 아니 끄덕끄덕 하시면 저는 내려갈까요? 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또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에 이런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푹 찌르듯이 할 때 뭐가 잘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말랑말랑해지신 마음에 자기 반성과 성찰과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전체 주제가 뭐죠, 여러분?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는 자리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별, 혐오, 폭력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와 정반대편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주의의 적들,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습니다. 자, 혐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혐오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커지다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점점 상승하고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혐오하기 때문에 차별이 나아지고 또 차별하기 때문에 그 집단을 또 더 혐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맨 끝에 있는 건 뭘까요? 집단 학살, 우리가 제노사이드,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라는 목숨을 짧은 시간에 나치가 앗아갔잖아요. 이런 이제 끔찍한 일에 도달하게 되는 매우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혐오를 이야기할 때, 일단 민주주의의 적인 혐오를 이야기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혐오라는 것에는 혐오를 하는 사람이 있고 혐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즉 혐오하는 주체가 있고 혐오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혐오를 받는 대상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거나 무언가를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맞을 짓을 했어. 그래, 그러니까 미워하지.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네. 그런 것이 혐오의 원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혐오는 본능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럼 본능은 뭐고 또 감정은 뭐지? 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물로서 우리도 다 숨쉬고 먹고 자야 되고 또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이잖아요. 생물로서의 인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고 있는 게 또 혐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 위험한 것, 또 전염성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런 걸 막 사랑하고 껴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하고 더러운 대상을 싫어하는 것은 본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원초적인 혐오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민주주의의 적인 혐오는 뭐냐면요. 이런 혐오가 아니에요. 이 원초적 혐오의 대상은 잘 보시면 사람이 아니죠. 어떤 더러운 배설물, 더러운 물건, 위험한 물건 혹은 전염병의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원초적인 혐오를 어떤 사회의 특정한 집단들에게 던져서 투사해서 어떤 집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 뭐가 미운 거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미운 거죠. 그들의 인종이 싫고 성별로 여성이 싫고 종교가 어떤 무슬림 종교이기 때문에 싫고 성적 지향에서 이성의 세상에서 동성애이기 때문에 싫고
온갖 이유를 붙여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들의 정체성을 미워하는 거. 이게 제가 문제 삼는 혐오입니다. 뭐 투사적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사회적 혐오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근데 이게 그럼 본능이냐? 본능일까요? 벌써 뭐 생각이 드시죠? 이걸 본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회에서 학습된 겁니다. 사회에서 배운 거예요. 배웠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배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달리 배우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혐오를 아니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 싫어하고 집단을 나누고 낯선 사람들 오면 뭐 혐오하고 이런 게 본능이지 뭐 그게 쉽게 없어지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약간 찔리시죠? 그런 말 나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는 본능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집단을 미워하는 건 절대 본능이 아니라 학습된 감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교육에 의해서 또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만들어 가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에 뭐 여러 차원의 혐오가 있죠. 혐오라는 말 너무 많이 들리고 어떤 때는 너무 혐오라고 다 말하니까 말 듣기 싫다. 혐오 과잉이다. 혐오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혐오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뭐 좀 약간 지겹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단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유 없이 부정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다가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인종차별, 인종혐오 이런 것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부터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요. 저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쉽다는 것은 뭐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 얘기는 어떤 차원이냐면 쉽다라는 거는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인간 나누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열등해요.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적어도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옳아요. 저는 인종주의자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쉽다는 거죠. 자명하게 틀렸다. 분명하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지? 그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질까요? 인종차별은 다른 차별들하고 잘 달라붙기 때문이에요. 못 사는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계급차별, 또 혹은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런 차별들하고 정말 잘 찰떡같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 자꾸 안 좋은 불평등의 구조를 재생산해내요. 그래서 잘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뿌리가 깊어요. 그럼 이 인종차별을 만든 거는 누구냐? 사실 서양이 동양을 바라볼 때 유럽이 근대 유럽의 문명을 만들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을 소위 도착을 하고 소위 말하는 발견을 하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문명인인데 아메리카에 가니까 벌거벗고 있어. 저기 저 끝에 보시면 막 식인종이 사람 다리 구워 먹고 있거든요. 화산이 뿜뿜하고 여기는 자연이고 영성이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은 곳이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알 수가 있죠. 몇백 년이 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종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물학 시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배우는 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 종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고요. 피부색에 따라서 인간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두 개의 이름, 속명과 종명으로 모든 종에다 이름을 붙이고 인간에게도 이름을 붙이고 인간의 그 호모 사피엔스를 네 개의 유럽인과 아메리카인과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으로 나누고 거기에 피부색을 연결한 사람의 시초가 바로 린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나누어서 A, B, C, D로 나눠지는구나 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분류를 하는 동시에 백인이 다른 비백인보다 우월하구나라는 가치가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인의 신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하얀 피부야말로 검은 피부보다 더 우월하고 지능이 좋다라는 의미야 라는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빈켈만이고 이렇게 해서 인종주의가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종이란 것은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녀요. 그럼 아니 인종이라고 지금 말을 쓰시면서 왜 인종이 없다고 하시죠? 모순적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의 종은 하나예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은 호모 사피엔스 하나의 단일 종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하로 아종으로 하위 분류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럼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말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회적인 구성물로 인종이 쓰이고 있고 인종이란 말은 언젠가는 인류가 전부 다 우리가 같은 종이야 라는 말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없어질 개념이에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지면 이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약간 자기 무덤을 파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종이 없어지는 게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인종이란 게 얼마나 좀 우습고 허무맹랑한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인가 예를 두 개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사례예요. 누가 흑인인가? 누구를 흑인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인물이 어떻게 보이세요?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소위 말하는 흑인이라는 분류에 맞지 않죠. 이 사람이 이 사람 흑인이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8분의 1 흑인 피가 섞인 여성이에요. 그걸 악토룬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차별적인 말이죠. 이거는 미국에서 노예제가 있던 시절에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분류하던 법이 있어요. 왜? 노예의 숫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이겠죠. 이거를 one drop rule, 한 방울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분의 1이 섞이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때는 혼혈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흑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백인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는 백인과 흑인의 반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하죠.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면 흑인으로 분류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사실 미국의 어떤 관습적인 불문율에 해당하는 인종의 분류입니다. 하지만 그게 불합리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나치 시대 때 이 여성은 나치 시대 때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망명한 여성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로 어떤 나치 시대의 잡지가 자기 얼굴이 나왔다라는 걸 나중에 발견해요. 이 아기와 이분이 같은 분이세요. 나이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인데 나치 시대 때 예쁜 아기 콘테스트, 예쁜 아기 선발 대회 이런 데에 사진을 찍은 사진사가 몰래 사진을 보냈어요. 보내서 1등을 했네요. 그래서 나치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표지를 장식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유대인이야. 나치는 몰랐죠. 그럼 뭐예요? 유대인과 아리안, 그 독일의 나치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리안과 유대인의 신체적인 표지의 차이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그냥 봐서는 모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느냐라는 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인종이 없다라는 거를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을 할 때 목이 눌렸잖아요. 목이 눌렸고 목이 눌리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구조적으로 느린 폭력이 계속 가해졌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시안 헤이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로 가볼까요? 한국 사회는 과연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인종차별과는 무관한 사회일까요? 어느 누구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미 200만이 넘는 소위 외국인이라는 외국인 체류자가 있고요. 그 200만의 인구는 인구의 한 4% 정도 돼요. 그럼 한국에서도 자꾸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나 어떤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검은 얼굴을 칠하고 블랙페이스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찍었다가 논란이 됐던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저임금의 노동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기반들, 농업이나 어업의 많은 부분을 이주 노동자에게 기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는 그들에게 느린 폭력을, 마치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인종차별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2020년 겨울에 사망했던 이 사건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한국 사람들이 삼지 않거든요. 여기에 사람을 계속 재웠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하지 말자라고 계속 외쳤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되겠고, 결국은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혐오와 차별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넘어서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데모크라시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요? 데모스와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영어는요, 데모스라고 하는 말과 크라토스라는 말로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데모스는 우리 모두를 뜻해요. 사람들, 민중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데모스의 크라토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역량,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데모크라토스라는 말은 데모스의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데모스에다가 어떤 자격을 두어서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아니면 성별로 종교로 장애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로 만들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키는 것. 이게 데모크라시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데모크라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환대로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로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